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수민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30년 지방자치제의 절반 이상을 함께 오신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성남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직을 1년 정도 수행해 오셨는데요. 그간 내온 성과 중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지방자치 30년 중에 15년을 지방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성남시의회 의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 1년은 코로나로부터 시작했고 코로나와 함께 해온 1년인데요. 이 1년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되었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매우 강화되는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 회장으로 뽑히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 독립 문제도 포함시켜 달라. 그리고 기초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라고 31개 시군이 결의안을 냈고요. 그 결의안이 전국의 결의안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 결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매우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독립성과 인사권까지 가져오는 그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전문 인력도 도입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방의회의 권한이 매우 강화된 성과가 1년 동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10년을 넘게 저희 지역의 희망대 공원과 일공단을 공원화하고 랜드마크화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는데요. 드디어 이제 일공단은 시민의 소중한 품으로 돌려주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고요. 희망대 공원은 일공단과 연계해서 이 랜드마크화 하게 됩니다. 아주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이 성과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정말 많이 힘써오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 회장직도 함께 맡고 계신데요. 경기도 시군의회협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겠죠. 각 시군에서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들을 취합하고 서로 논의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31개 시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특히 이제 올해 1년 동안 제가 회장을 맡고 추진해 왔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인사권 독립 문제, 자치 입법권 강화, 그리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방 자치법이 개정이 된 성과가 있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매우 우리 모두가 어려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인들에 대해서 성결제 캠페인을 31개 시군이 결의를 했고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가 전부 동참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성결제 캠페인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이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데 결제를 미리 해두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성결제 캠페인을 하게 되면 상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또 우리 기초의원 입장에서는 미리 그 상인들에게 그런 결제를 해줌으로 해서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해온 부분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결의해서 전국에 올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그런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반대하는 결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결의안을 내서 전국 단위를 통해서 정부에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면서 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그 반대를 하기 위해서 보이콧까지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뭐 의견이 분분해서 어쨌든 일본이 올림픽을 하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표기한 것을 절대 취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도 우리가 전국 단위에서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전달한 저희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도 힘쓰시고 계셨는데요. 특히 성남시는 지난해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남만의 방식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예, 정부에서 K 뉴딜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K 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성남만의 그 뉴딜 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주도해서 해보자. 그래서 성남형 코로나 뉴딜 특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우선 뉴딜의 그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죠.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디지털 뉴딜, 그 두 번째는 그린 뉴딜, 그리고 소셜 뉴딜인데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뉴딜은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 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 스마트해지고 디지털화된 그런 어떤 앞으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저희들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린 뉴딜은 역시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환경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환경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하는 소셜 뉴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책을 찾기 위한 우리 성남시 의회의 노력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그 뉴딜 특위입니다. 네, 또 의장님께서는 성남시 의회 유튜브 채널뿐 아니라 윤창근 의장 성남시 의회라는 개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소통하고 계신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과 대면으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한 것이 SNS를 강화하는 활동입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이 방도 미디어 소통방이라고 해서 우리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과의 미디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인데요. 이곳에서 저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활발하게 했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3분 조례입니다. 이 조례하면 우리 시민들이 매우 먼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사실 이 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 조례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혹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민들이 의원들이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의원이 3분 동안 그 조례에 대해서 시민에게 설명하는, 알려드리는 쉽게 그것도 3분 조례가 아주 인기가 많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18번째까지 지금 3분 조례를 소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어필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3분 조례입니다. 네, 3분 조례도 있고 또 시민에게 듣다라는 코너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성남시 의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실은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더 사실은 관심이 많아졌죠.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어렵습니다만은 이 사각지대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상권과 관련되는 상인들,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뭐 에어로빅 강사나 이런 분들,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분들이 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시에 전달해서 재난기금이나 기타 다른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 왔고요. 이제 향후에도 우리 청년의 문제, 그리고 교육 격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요구를 우리 반영해서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성남시의회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 노력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의장직에 임하는 각오와 꼭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1년이 지나왔고 앞으로 1년이 남았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오로지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도 역시 코로나를 극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여든 야든 그리고 성남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사실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될 문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올해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됐는데요.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으로 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매우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성도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책임성이 커진 만큼 보다 투명하고 보다 시민 중심으로 우리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은 1년 동안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또 남은 1년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모두가 힘든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때 정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고 이 백신 접종이 끝나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날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코로나 방역 잘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 경제 방역,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심리 방역,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이 아픈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 의회는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로지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 의회가 될 것이고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재심합력의 마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YBC 뉴스, 한스경제, 산경일보, 시사일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